트럼프 푸틴이 회담을 취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담 취소가 뭔가 이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위상을 깎아내리는데 악용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연합뉴스의 매우 부적절한 표제와 함께 내용 확인해보고 여기 들어있는 함의를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러시아 측의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시간 3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일 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만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한 직후에 헝가리에서 2주 내에 푸틴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갑자기 안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언론에서 먼저, 미국 주류 언론들이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걸 확인시켜줬는데 이유로는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고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 근데 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느낌이 안 좋다는 거죠.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밑에서 실무 협상을 했거든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런데 핵심이 뭐였냐면은, 자,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러시아가 요구한 건 뭐냐면, 일명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오랫동안 그 교전을 벌여왔던 그 동부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주가 있어요. 루안스크 주하고 도네츠크 주가 있는데, 자, 러시아가 지금 그 3년여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루안스크 주는 거의 대부분 장악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네츠크 주는 70에서 75%밖에 점령을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핵심이 이 나머지 점령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일명 요새벨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은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전역을 줘. 그러면은 그 남부에 있는 자포리자하고 헤르손 우리가 얻은 만큼 어느 정도는 넘겨줄 수 있어. 이게 러시아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지금 뭐 땅을 니들이 점령을 못한 부분까지 다 줄 수 있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좋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니들이 점령한 지역 내에 거기까지만 휴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네츠크주의 그 점령하지 못한 요새벨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명 여기다 지뢰랑 방벽 같은 걸 쌓아가지고 50km 정도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러시아가 가져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여기를 딱 장악해버리게 되면 여기가 딱 내리막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평원이 펼쳐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얘기가 되는 게 우크라이나의 중부 지역이 말 그대로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벨트가 러시아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러시아가 우리 이제 전쟁 끝났어라고 얘기를 해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또는 유럽 입장에서는 여기는 바로 러시아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은 평야 쪽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언제든 침범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죽었다 깨나도 여기는 양보 못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러시아가 그 3년여 동안 루안스크 주는 거의 대부분 점령했는데 도네츠크 주 점령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요새벨트를 못 뚫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기 넘겨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러시아 측에서는 그걸 넘겨받지 못하면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휴전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예가 예전에 남북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있었습니다. 에로꼬지라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철원을 비롯한 이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곡창지대잖아요. 그 곡창지대를 포함한 어떤 기득권 내지는 군사적 우위를 얻기 위해서 뭐 매일 밤 100차례 가까이 매번 100번 이상이 매일 밤 고지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있는 요새 지역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의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견디고 있는 거고 러시아는 이걸 공으로 먹어버리고 싶은 거고
이러한 대치 전선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트럼프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느 한쪽을 밀어붙여 갖고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차원에서 손을 뗀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정전을 시키고 노벨상을 받으려면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양쪽의 입장이 너무 부딪히고 있는 거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라서 일단 여기에서 한번 손을 뗀 거죠. 그러면 뭐 지가 9개 전쟁을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손 처리를 못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사실상 우호 관계에 있지만 또 나름대로 따지면 지들끼리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관계, 미국, 러시아, 중국의 관계는 사실은 이게 적의 적은 동지고 동지의 적은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랑 똑같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하면 중국이 셈이 나는 거고 기분이 나쁜 거고 중국이 미국하고 친하면 러시아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첨예에 있는 상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지 연합을 갖고 갈 수 있게 되지만 만일 미국이 이번에 아펙에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문제 또는 그 이외의 군사적인 문제에서 압도적 합의를 내버린다라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 미국 모두 다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리 러시아의 관계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고 조정하려고 하는 지금 미국의 입장은 이번에 중국하고 굉장히 진전적인 협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대를 낳게 하는 거라는 거죠. 어차피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처럼 계속 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두 나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 자체가 양쪽 국력이나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사실은 서로 주고 있거든. 지네들이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들 아니에요, 무역량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좋게 마감을 시키고 싶은데 만일에 그 장소가 대한민국이 되고 또는 그러한 어떤 협상의 중요 고지 중에 요지 중에 하나로서 한국이 중간자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된다고 치면 또 한국이 전 세계 경제나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또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진핑 주석과 상당히 긴 회담을 하겠다라고 실무진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최소 6, 7시간 이상의 장시간의 회담을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즉 실무적으로 해결 안 되는 거를 시진핑과 트럼프가 서로 톱다운으로 한번 눌러서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이 회담에 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무적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간단한 회담 이후에 성명문 발표를 한다. 그리고 양측이 이미 발표할 합의문에 대한 작성이 끝났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미 회담의 비중은 줄어들고 중미 회담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한미 고위 대미 관세 협상단이 사실상 최종 대면을 하고 최종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워싱턴에서 우리 대미관세협상단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주제에서 의견이 이제 근접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쟁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특히 현금 비율과 작은 공급 기간을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측에서는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미국이 또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